매장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면서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한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즉석에서 답변했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항상 사랑받고 있는 병원 언니 면접 시리즈. 네,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보통 기본적으로 필수로 하는 질문들에 대한 영상은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취업 준비 함께해요 코너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꼭 봐주시고요. 요즘 면접 볼 때 자주 하는 질문들을 그냥 쭉 훑고만 지나가자면 5년, 10년 뒤 미래 계획, 향후 계획이 어떠냐,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라면 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사, 지원한 계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경력사항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필수죠. 업무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문 리스트는 거의 80에서 90%는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니까요. 좀 참고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 코디네이터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달 서울과 부산에서 수료생 분들이 배출되고 또 계속해서 병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항상 저희가 면접 보고 나면 교육 매니저님께서 질문 리스트는 어떤 거였는지 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합니다. 왜냐? 근데 저희 수강생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은 병원마다 좀 개성 있는 질문들을 요즘은 예전보다 유독 많이 한다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뻔한 질문들을 하고 10분, 20분 하고 끝내는 병원이 많았다면 요즘에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때로는 정말 좋은 질문이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아마도 심층 면접을 위한 것이겠죠. 심층 면접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끼지만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질문만 해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예를 들어서 예전 직장에서 지각을 좀 안 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편인가요? 이 질문에 예를 들어서 술 마신 다음 날에 종종 지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답변하지 않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성실한 편입니다, 지각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뻔한 질문보다는 상대방을 보다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깊게 질문한다는 의미로 심층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네, 제대로 면접 보지 않고 채용한 그런 직원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받는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든지 또 분위기를 좀 흐린다든지 며칠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병원의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한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일단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기존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가 나와서 분위기를 해치고 갈 수도 있고 같은 공간에서 내가 새로 들어온 직원을 그래도 교육하고 좀 뭔가 코칭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심층 면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층 질문이 아닌 흔히들 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전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여기서 나아가서 제가 표현하는 이 심층 질문은 예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직무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좀 같은 맥락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경험을 결부시켜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말 많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답변을 한다면 주로 캐셔와 홀서빙 위주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와 같은 게 처음 질문의 답변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고객 응대를 했던 부분이 가장 저를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면서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 취업한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즉석에서 답변했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또 이러한 심층 질문에는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또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력 득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근무한다는 것은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저희 병코생 여러분들이 좀 받았던 그런 질문 사례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답변을 좀 해볼 텐데, 네, 땡땡땡 치과병원이에요. 아무래도 치과병원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 50인 이상 규모가 좀 큰 병원이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고에서, 우리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복지는 무엇인가? 와, 이 질문 괜찮네요. 왜냐면 이 친구가 채용 공고를 정말 제대로 보고 지원을 했는지, 와, 저도 이런 경험 있거든요. 면접을 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정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치과라면 저희 메디피아 치과 지원하신 거 기억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런 질문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이력서를 그냥 채용 공고 뜬 거 보고 그냥 지원하기 메일 보내기 해놓고는 그냥 뭐 면접 보러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직원을 누가 채용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채용 공고를 면밀히 봤는지, 자, 어떤 답변이 좋을까요? 이때 이제 약간 당황한다는 거는 채용 공고도 기억이 안 나고 난 제대로 보지 않았고 너무 순간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답변이 좋을까요? 이거 저도 지금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지 사항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생일이 되면 그 생일날 휴무를 주고 소정의 선물을 준다는 복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 생일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그러니까 그 복지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이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언변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알바로 근무할 때 진상 고객 대처를 어떻게 했냐? 와, 이것도 참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진상 고객이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미숙하고 당황해서 진상 고객분이 계시면 위에 다른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저도 노하우가 생기면서 일단은 진상 고객분이 오시면 공감하는 표정으로 최대한 그분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합니다. 이런 답변들 또는 진상 고객을 응대했던 그런 사례들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강남권에 위치한 땡땡땡 안과에서 했던 질문이라고 하네요. 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게 좋은데 혹시 추후 취득 계획이 있는지. 와, 이거는 yes or no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혹시나 행여나 이런 거 영상에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면접에서는 취득할 생각이 있다고 당연히 해야죠. 뭐 나중에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거의 베스트 답변은 네, 필요하다면 저는 추후 취득 계획이 있고 저도 안 그래도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조무사 자격증도 염두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공부하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조금 제 업무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학원에 다니면서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떤 이미지 드세요? 와, 진짜 자기 개발 잘한다. 정말 이 친구는 열의가 있는 직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합격. 근데 또 이런 질문 했습니다. 이건 치과와 안과에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안과는 공부할 게 많은데 괜찮겠냐? 이런 질문 치과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에 안 괜찮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죠. 근데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건 뭔가요? 그거를 괜찮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응대하는지, 면접에 대하는지를 보는 거겠죠. 네, 그럼 어떤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안과나 치과 같은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과는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에 적응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아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겠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입사를 하면 본인보다 어린 직원이 2명이나 있는데 괜찮은지. 이 질문은 저희 병원 코디 선생님도 어제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직원이랑 근무를 하면 나는 괜찮은데 그 직원들은 괜찮아 할까요?
나이 제한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좋은 답변. 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또 제가 그 상대방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는 자라온 환경이 자매도 많고 학교 생활에서도 두루두루 다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 맥락을 아시겠죠? 네, 이번에도 또 다른 안과, 땡땡땡 안과에서 했던 질문인데, 우리 병원 주력이 뭐 같으세요? 와, 이 질문.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희 병원에 왜 지원을 했냐? 저희 병원 홈페이지 좀 보고 오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막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우리 병원 주력이 뭐 같은지. 와, 이거는 홈페이지 안 봤다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셔서 대기실에서 대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짧게는 5분, 10분, 길게는 뭐 3, 40분. 그럴 때 병원에 비치된 그런 자료라도 열심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통화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정말 베스트 답변이 이런 거죠. 네, 제가 지원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라식 수술과 백내장을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제가 알기로도 백내장 수술이 참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는데, 백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후기들이 많아서 백내장을 주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이 인상 깊었다는 원장님이 계세요. 진짜 그분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이러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직원들 교육 시스템도 너무 좋고 뭐 회식이나 이렇게 워크숍 가는 그런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런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입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셨어요. 보통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고 입사를 하시니까 거기 보면은 저희 병코 선생님들은 메디피 아카데미,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뭐 수료, 자격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카데미에서는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거 은근히 조금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도 답변은 저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가 없었고 또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병원의 그러한 내원하시는 고객들의 특성과 유형별 응대 방법, 전화 응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전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습까지 하면서 실제 병원의 전화 응대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교육받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병원에 취업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직원을 정말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건지 MOT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MOT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저희가 병원 코디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교육을 좀 받은 그런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MOT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호텔 경영학과, 승무원 관련 학과 이런 쪽도 알고 계신데 MOT가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내 MOT는 수업할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약자로 접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병원이 만나는 그런 접점의 순간을 MOT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자기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거는 은근히 자주 하는 질문인데 우리 병원 인테리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진짜 생각보다 자주 해요. 그럴 때 뭐 인테리어 조금 너무 옛날 스타일 같은데요? 후신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긍정의 답변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느껴졌고요. 또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데스크를 유심히 봤는데 고객분들과 소통하기에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그런 인테리어 같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병원도 은근히 있어요. 또 설문지를 주면서 병원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적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이거 들었던 건데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 카카오 어떤 방에 면접자를 초대를 해서 그 면접 소감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치과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와, 이게 더
더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영상에 또 분량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댓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댓글 주시기 바라고요. 면접도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선생님이 너무 긴장이 많은 분인데 자기의 예상 면접 질문지 저희가 드린 거를 작성을 하고 달달달달달 외운 분이 계셨거든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 언어 습관 교정을 위해서는 좋은 표현 등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기 바라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